언어를 많이 알게 되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또 있어요. 일단은 뭐 말이 헷갈린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중국어 병음으로 읽으려고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와힐리어로 읽으려고 시도한다든지. 그리고 또 제일 헷갈리는 거는 한자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일본식으로 읽어야 될지 중국어식으로 읽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뭐 갑자기 헷갈려서. 그래서 뭐 일본어 읽다가 갑자기 한자가 나오면 이게 갑자기 중국 발음으로 이제 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어로 한자를 써 있는데 이거는 일본어로 이 뜻인데 라고 하면서 일본어로 이제 읽어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중국어 말하기 시험으로 이제 지도를 했는데 일단은 성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자를 읽는데 계속 이제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식 발음을 읽는다든지 일본식 발음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말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여기 테스트형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어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한자인데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렇게 쓰는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제 원래의 언어, 그러니까 뭐 개편되지 않은 언어 한자로 그대로 쓰고, 이제 일본도 이제 천 몇 자를 상용 한자로 하죠. 그래서 자주 쓰는 한자를 이제 몇 자를 정해가지고 간략화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간제차라고 해가지고 간략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자를 알면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끔 너무 간략화 시켜놓은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체할 때 기를 생각해 볼게요. 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쓰고 중간에 이렇게 별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기자를 쓰고 이렇게 X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국에는 아예 이제 빼버립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기자구나 라는 것을 알겠는데, 일단은 한자라는 게 이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자 있죠. 동력동자가 나무에 이제 해가 걸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무에 해가 걸렸다라고 하시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장면에서 나무 뒤로 이제 해가 비치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써놨다 보니까 이게 동자인지 원자인지 그 근본을 알 수가 없게 써놓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려워요. 다시 이제 한자를 다시 외워야 되는 기분으로 외워있다 보니까 뭐 획이 줄어들어서 쓰기에 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 원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 한자를 외운다는 것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한자를 간략하게 쓴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글 덕분에 이제 한자는 거의 안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한자를 모르게 되면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밈 보면 되게 재밌는 것도 많죠. 예, 금일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금일은 한자로 쓰면 지금 금자에다가 일, 날짜니까 뭐 일본어로는 쿄라고 읽고 중국어로는 찐티엔이라고 읽는데, 이건 뭐 발음은 좀 다르지만 다 의미가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자로 안 써놓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일이라는 게 그 소리만 따서 듣다 보니까 금이 오늘이라는 말, 즉 지금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죠. 그래서 한자를 써서 힘든 점도 있지만 한자를 쓰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것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베트남어는 옛날에는 한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알파벳 표기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처럼 이제 성조가 있긴 한데 거기는 성조가 6개래요. 그럼 더 힘들겠죠? 성조가 있는데 한자를 안 쓰고 이제 영어로 쭉 써놓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쭉 써놓다 보니까 진짜 뭐 더 못 알아보겠는 게 있죠. 그럼 뭐 일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한자가 공부하기는 어려워서 그렇지 한자를 안 써놓으면 히라가나만 쭉 써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읽기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끊어 읽고 어디서 이제 뜻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뭔 뜻인지 이런 게 뭐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띄어쓰기의 역할을 한자가 대신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한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어는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중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를 근본을 알아야지, 한자의 이제 어원을 알아야지 좀 더 이제 공부하기에 편하다라는 거 꼭 알려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한자 검증 시험도 땄고, 일본어도 땄고, 그리고 중국어는 지금 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나라의 한자의 발전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되게 웃긴 것도 많아요. 그 한국에만 있는 한자 있죠. 그런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돌석자에다가 을자를 붙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돌이라는 뜻이에요. 발음도 돌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 이름일 때 돌쇠 할 때 한자를 이렇게 써요. 돌석자 밑에 리을. 이게 왜 그러느냐? 돌에다가 리을, 즉 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르 발음, 리을 발음을 붙여가지고 발음한다 라는 뜻으로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만 있는 한자. 그리고 또 일본에만 있는 한자가 있죠. 일본에는 하타케라고 하는 한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답이라고 해서 전자에다가 답자, 이제 물을 내는 답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수에다가 밑에 밭전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밭전자가 밭을 의미하고 물을 댄 밭은 이제 논을 의미하죠. 그런데 일본은 여기 밭전자가 논을 의미하고 하타케라고 해서 밭전자 옆에 불화자가 붙어서 이제 불을 질러서 만들어낸 밭이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밭을 의미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한자를 알면 되게 재밌는 세계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는 되게 재밌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해져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자는 한자만 쓰니까 어렵죠. 그래도 이제 중국어가 좋은 점 하나는 한자를 읽는데 발음이 하나밖에라는 거예요. 그건 좀 두 개 있는 것도 있는데,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음독이다, 훈독이다 해가지고 하나의 한자도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저렇게 읽을 때도 있고 되게 어렵거든요. 일본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이 한자를 어떻게 읽을지 몰라가지고 한자를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읽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거의 하나밖에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다 똑같이 읽으면 되고, 좀 달라지는 거는 성조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편하게 발음하시면 되죠.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입본, 니혼, 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언어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음동화라든지 신라 이런 것들, 신라가 아니라 신라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바뀌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성조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발음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는 좀 편하더라고. 그런데 이 한자를 어떻게 다 쓰고 있어. 지금 한자 지금 쓰기 파트예요. 쓰기 파트 다 써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한자를 알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한자 공부는 꼭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한테도 한자는 꼭 공부시킬 거야. 그래서 문해력도 문제긴 하지만 이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이라든지,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안녕하세요의 안녕이 한자라는 것에 이제 제일 놀랐었어요. 공부하는데 안녕이라는 말이 한자였어? 라고 하는 제일 놀랐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한자를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의 어휘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쪽은 조사들도 한자인지 몰랐잖아. 일본어에서도 이제 쓰는 단어, 부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게 한자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게 되면 언어의 이해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한자는 중국어, 일본어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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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저기다. 찡찡. 저기 반지.